네, 안녕하십니까. 독하게 돌아온 현석익입니다. 예이! 오늘은 진짜 특별하신 분 모시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외국에는 샹들리에, 샹들리에죠. 이 시아. 그리고 국내에는 친구들 만나느라 샤샤샤. 네, 산하가 있다면 이제 임용에는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매주 한 번씩 시작을 알리는 당신은 느끼 수백 명이 사용하는 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서 각종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봐도 정보가 거의 없는, 정보가 진짜 1도 없는, 지금 검색이 안 되는 당신은 누구? 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무르 임용학원에서 전문 상담 강의를 하고 있는 루시아입니다. 와, 선생님 진짜 이쁘세요. 너니? 근데 진짜 아니, 선생님 진짜 인기 많은. 선생님께서 임용고시 학원에 있다고 그랬는데 네. 임용고시가 뭐예요? 임용고시는 그러니까 사실 뭐 공무원도 다 임용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교원 임용고시인 거예요. 그래서 교사 되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중학교, 중등 임용 시험을 보는 거고, 사범대 나오신 분들이 중등 임용 시험을 보시는데 저는 전문 상담 과목이거든요. 사범대에 없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일반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시면서 교직 이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교직 이수를 안 하셨으면 대학원 가서, 교육대학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기간제 교사라든지 사립 학교에 근무를 하실 수 있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는 국공립학교에서 관련하는 거죠. 전문 상담이라는 직업, 그러니까 전문 상담 교사의 요즘 전망, 그러니까 TO 많이 뽑아요 요즘에. 네. 얼마나? 원래는 TO가 많지 않았는데 재작년부터 갑자기 팍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전문 상담 선생님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많이 안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상담 선생님이 없었으면 좀 나이가 네. 그럴 수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상담교사를 원래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뽑았어요. 뭐 2014년, 15년, 16년, 뭐 17년, 그래서 105명에서 뭐 130명 정도? 그리고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2018학년도 때부터 500명 넘게 567명을 확 뽑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작년에도 533명 이렇게 뽑았고, 한동안 당분간은 좀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가 되려면은 계속 당분간은 늘어야 해요. 정부에서 약속대로 하신다면. 전문 상담 교사가 일반 선생님하고 그럼 똑같은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봉을 받고 똑같이 선생님으로서.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업을 하지 않아서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 미워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담교사는 원래는 이제 간혹 담임 선생님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담임은 원래는 안 맡아야 돼요. 그러면 담임은 서로 사실 뭐 안 하려고 미루는데,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이 학교에서 또 시샘 안에서 앉아서 애들한테 좋은 얘기만 해준다, 부럽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근데 사실 어려움 되게 많은데,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도 그렇죠. 해요. 상담 이게 진짜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하고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듣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듣는 게 힘들고, 또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이 있는 많이 힘든 친구들, 또는 억지로 끌려서 강제적으로 와야 하는 그런 친구들도 들어야 하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그냥 시간 때보다 간다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니 수업 땡땡이 치려고 오는 애들도 있고. 평범한 학생들도 와요. 일반적으로 고민 같은 거 이야기하려고 오기도 하고, 학교에서 말씀을 강제적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가해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피해 학생들도 상담해주고, 어려운 친구들 다 상담해주고, 진로 상담 교사가 따로 있기는 한데 진로 두 가지.
우리 시험 강의도 진로 상담이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가족 상담, 집단 상담 이런 것도 학교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원래는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공무원 준비하면서 이제 말이 줄고 듣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사회 나오니까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말하는 사람인데 어디다 말할 데는 없고 친구들도 뭐 자기들도 다 힘든데 말해봤자 뭐 찡찡거리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소갈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진짜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거지만 이제 듣는 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람직하게 듣는 자세 이런 거 간단하게 짧게. 우선은 본인이 진솔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이해를 해야지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척 하려고 한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를 상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하려고 본인이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이 진짜로 이해하게 되고 지금 뭐 화성 그 사건 뉴스에 계속 근데 거기도 계속 기사 보면 뭐 라포를 형성한 다음에 자백을 했다 이런데 라포 형성이 상담의 기본이고 그러니까 어떤 관계 신뢰관계 유대관계 이런 걸 형성을 하는 건데 그게 그냥 하려고 얘기 들어준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밑받침돼야지 되는 거죠. 제 채널 이제 주된 구독층은 거의 저도 몰랐는데 저는 이제 공시생일 줄 알았는데 이제 성인들일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제 채널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학은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상황인데 전문 상담 교사는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딱 오면은 잘 맞을 것 같아요.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된 사람, 진솔한 사람, 정말 인간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담사분들은 그 학교 상담을 할 때 그런 가해 학생 이런 친구들 오면 되게 힘들어해. 같이 마주 앉아 있는 그 눈빛을 내가 본다는 자체만으로도 괴로워하고 내가 막 보기만 해도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인간을 온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막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됐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이건 진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왜 우울증을 우습게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울증은 정말 자살 가능성이 높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말 뭐랄까요 낭떠러지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왔을 때 내가 긍정적인 사고가 없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더 힘든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담을 쉽게 보고 친구랑 이야기한다, 뭐 밖에서 엄마들끼리 수다 떤다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얘기를 분명히 털어놓고 들어주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기분이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와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냥 야, 그 네가 잘하면 되지 이럴 수 있고 만약에 따돌림을 당하면 그 친구가 야, 얘네들이 왜 너만 따돌려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갈 수도 있어요. 맞아. 이렇게 그 사람이 본인이 지쳐 있으면 그래서 정말로 진솔되고 내담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잘 들어줘야 되고 뭔가를 내가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담자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상담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일단은 정말 그 내담자를 생각한다면 일단은 전문적인 자질이 없다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깔려있을 사람들 대부분의 임용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죠. 임용 과목이 크게 그러니까 교육학하고 전공 과목하고 이렇게 나뉘는데 많은 선생님들 그러니까 많은 초수생분들이 어디 학원에 다녀야 되나 어느 교수님한테 맡겨야 되나 내 1년을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용 같은 경우는 특히 임용은 1년밖에 없잖아요. 한 번 떨어지면 그냥 1년 다시.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엄청 중요할 텐데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정해야 돼요? 이거는 우선은 본인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취향이 다 너무 달라서 이 사람 얘기만 듣고 쏠깃해서 했는데 본인은 성향이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강사든
합격생도 있고 불합격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모의고사 시즌인데 첨삭을 하다 보면은 점수 차가 이렇게 상권과 이거는 차이가 3, 40점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80점 만점인데도 30점대 후반부터 막 70점대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문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사한테 해서 막 이런다기보다는 어차피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고, 그 다음 강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얼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학 같은 경우는 한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막 많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어떤 선생님은 조금 핵심 위주로 하시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범위를 제일 많이 다루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보면은 시간도 2배거든요. 보통 교육학이 1시, 2시쯤 끝나죠. 네네. 그렇죠? 근데 그분은 매번 뭐 5시, 6시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범위 욕심을 내고 했는데 내가 뭐 직장 다니고 애 키우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월요일, 화요일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범위를 뭐 좁힐 것이냐, 아니면 어떤 선생님도 이럴 수 있어요. 범위는 많은데 시간은 또 뭐 한두 시까지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띄엄띄엄 넘어가거나 빠르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시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 성향에 맞는지 샘플 강의. 샘플 강의 무조건. 왜냐면은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직강 오셨던 선생님이, 저는 이제 막 같이 밥도 먹었거든요. 밥 먹을 때 저한테 카리스마가 좀 수강 시간 어떤 선생님들은 보면은 뭐 졸면 나가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네네네. 저는 좀 인자하다고 그게 싫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선생님들이 이런 이메일 되게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웃으면서 네네.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안 네네. 그러고 싶은데 네네네. 강의할 때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보는 동안에 내가 즐겁고 내가 웃으면서 하니까 뭐 힐링이 된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걸 봐도 사람이 너무 이게 다르니까 샘플 강의. 근데 내가 만약에 막 웃는 게 싫은데 제 거를 뭐 프리패스를 끊어가지고 1년 동안 보려면 그거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샘플. 시간 여건, 그다음 커리큘럼, 그리고 샘플 강의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초수생들이 이거는 진짜 가장 큰 고민. 나도 고민했었고 이건 직렬 상관없이 진짜 큰 고민.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이제 보통 1년 단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1, 2월 기본, 뭐 3, 4월 심화,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출, 뭐 이런 식으로 짝짝짝 하는데, 휴학하고 한 사람들은 이제 7월 달에 시작하고 막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데, 초수생인데 7월 달에 딱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기본을 들으면서 직강을 가야 되나, 아니면은 직강을 포기하고 인강으로 빠르게 착착착 가야 되나. 어찌 됐든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번 시험은 7월 달에 시작했으면 이건, 근데 또 욕심상 그게 안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한 팁 좀 알려주세요. 실험도 그러면 근데 여튼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TO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경쟁률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그쯤 시작해도 되겠지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고 없이 갑자기 TO가 확 늘어나 버리니까 그때 좀 쉽게 합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 몇 달 하고 합격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맞아. 계세요. 그런 분들 맞아요. 1년, 2년 몇 년 해도 그때 분명히 근데 안 학원 되는 그거 분도 계셨는데. 학원들 그거 이용하잖아요. 그거 우리 학원에서 몇 개월 그런가요? 만에 그럴걸요. 모르겠어요. 맞아. 그렇게 하는 아니 그런다니까. 왜냐면 저는 할 때도 그런 분들 얘기 듣지 마세요 맨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했던 걸 보통 3, 4월에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쪽만 선택을 해서 3, 4월 거부터 하시고, 그러니까 이론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문제풀이부터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강밖에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랑 스터디를 해서, 왜냐면 거기서 진도가 자기가 빡빡하게 진도를 분명히 인강 계획을 세워놨을 건데 그걸 못 지키면 이제 그때 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 직강이 가능하다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직강으로 그렇게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1, 2, 3, 4월이 이론이었어요. 그리고 5월, 6월이 기출이었거든요. 기출부터 만약에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기출이나 7, 8월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상담이론 과목을 한다 그러면 그 주에 직강을 오고 그 주에 인강으로 이전 거를 듣고 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또 문제 잘 풀어요. 왜냐면은 망각곡
망각곡선 막 공무원 시험하고 이러면 들어보셨나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보면 사람 망각되는 게 이렇게 올라가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복습을 안 하고 문제풀이나 기출 오시는 분들은 1, 2월 달에 했던 거에서 복습이 별로 안 돼 있는 상태로 다 까먹죠. 근데 이분들은 인강을 집에서 뭐 월요일, 화요일에 듣고 토요일에 이렇게 오니까는 했던 게 그대로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좀 병행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안 밀리는 게 최고니까. 선생님 그 임용 준비생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타직렬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참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거긴 하지만 이게 뭐 오래 준비해서 연령대가 높다 이게 아니라 이제 조금 뽑을 수 있는 그 나이 제한을 조금 더 폭넓게 잡으니까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 아니면은 남자 선생님 뭐 기간제 공부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그랬고 뭐 제가 자꾸 여기에 자꾸 이 선생님들하고 비교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진짜 같은 공시생이고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언제까지 선생님들 아니요 부모님한테 이걸 받을 수 없으니까 용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집세라든지 뭐 이런 거 진짜 학비 문제, 육아 문제, 기간제 교사 뭐 이런 거에 대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근데 솔직히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일하면서 공부 안 되잖아요. 일하면서 공부 진짜 되긴 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일하거나 육아하면서 공부하는 거 그게 늘 선생님들이 고민이기는 하죠. 예, 그냥 공부만 하자니 지금 기간제를 하고 계신데 그거를 손을 놓느냐 마느냐 그게 항상 고민이기는 한데 그냥 정말 딱 1년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꼭 일을 하셔야 된다면 하시고요. 육아를 한다고 해서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일하시는 분들보다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요. 내 시간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도 애들이 어리거나 그래도 학교 가거나 어린이집 가는 시간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런 선생님들은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게 집안일이 티가 안 난다는 게 너무 싫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보내놓고 청소하고 공부해야지 하면 또 뭔가 해야 될 게 계속 뭐 빨래 보이고 뭐 보이고 그러자면 애들 올 시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집안일이 안 돼 있더라도 결혼하신 분들은 애들이 학교 가거나 그럴 때 같이 나와서 도서관 같은 데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독서실 다니시면 좋은데 좀 비싸니까 대학 도서관 가까운 데 가거나 아니면 가까운 공립도서관 가시면 그러니까 대학 같은 경우는 저는 집이 대학교 앞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0만 원 기분 내면 1년 동안 쓸 수 있어요. 24시간 동안 개방돼 있고 책도 빌리고 1년에 1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용하셔도 좋고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빨리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눈에 집안일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침 저녁 시간 활용을 잘 하시면 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일단 퇴근하면 집에 안 가고 집에 가면 쉬고 싶으니까 바로 긴장 안 풀린 상태로 독서실 같은 데로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보면 스터디를 할 때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결혼하신 분, 육아, 직장 다니는 분, 아니면 뭐 논문 쓰시는 분,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분 이렇게 다 섞여 있을 수 있는데 다 자괴감이 들어요. 근데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분 하는 거에 못 따라오니까 본인이 짜증나겠다 싶을 수 있는데요. 의외로 왜 난 하루 종일 시간이 많고 다른 거 다 버리고 나는 온전히 정말 공부만 하는데 왜 똑같지? 맞아요. 나 이거 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직관 선생님이 얘기를 하신 건데요. 1학기 때까지 계속 하다가 지금 이제 전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일하면서 틈틈이 했던 것보다 더 뭔가 공부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남는 게 시간인데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많은 걸 포기하고 지금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직장도 다 사표 내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생각하는 만큼 이게 막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힘든 건 다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그만큼 천천히 하게 되고, 원래 그렇잖아요. 시험 바로 코앞에 이렇게 두고 벼락치기 하면 집중이 되는 것처럼 좀 그런 느낌 때문에 집중이 더 어려우실 수 있고,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완전 집중을 해서 하거든요. 이분들 되게 열심히 하고요. 지금 저희 그 선생님들 중에는 심지어 시험도 내년에 봐요. 올해는 안 돼요. 대학원 인재 입학해서. 근데도 지금 제 것도 패키지 들으시고 다른 것도 듣고 두 개를 하는데 둘 다 밀리지 않고 다 따라가요. 와. 근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시험도 아니라고. 지금 선생님이세요. 기간제 선생님 다 하시면서 와. 안 밀리고 다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도 괜찮아요. 야.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이 큰 장벽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차피 시험 보기로 마음 먹었고,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애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할 수 있는 시간에 그거 스트레스 할 시간에 그냥 딱 집중하시면 돼요. 와, 야, 이거 진짜 깔끔하네요. 근데 와, 진짜 공감하는 게 진짜 공부하면서 자존감이 진짜 많이 낮아져서 이거는 진짜 진짜 많은 선생님들이 진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진짜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지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못해서 지금 여기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스캐폴딩이라는 그 어떤 발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하시는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다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겠지만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만큼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끌어줘서,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을 이끌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근접 발달 영역은 여기부터 혼자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끌어줘서 할 수 있는 요 역할까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최대한 능력치 여기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좁혀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을 꿈꾸고 이제 타직렬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일까요?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일까요? 그냥 둘 다 해주세요. 이거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중히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고 이미 내가 대학원이라든지 대학에 관련된 거를 마음먹고 진학을 하셨으면 어떤 역경과 상관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길어지면 지치니까 무조건 한 번에 한다는 생각으로 후회 없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제가 이제 지금 딱 직관 가면 1, 2월 달이랑 선생님들 표정이 너무 달라요. 지금 진짜 자존감, 막 자괴감 이런 거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0월 됐잖아요. 그러면 1, 2월 달에 생각했던, 내가 생각해 있는 그 10월 달에 이 정도 돼 있겠지 생각을 하는데 이거밖에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포기를 할 수도 가장이 막막하고 이런데 다른 분들도 다 그러거든요. 지금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미 시간 지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힘내시고, 지금 50일 가까이 남았는데 어제 저희 조교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보다 남은 기간, 그 짧은 50일 안 되는 그 기간에 앞으로 제가 할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그냥 힘들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거의 제 질문이 11개였는데 진짜 선생님 뭐 어떠셨어요? 인터뷰?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티역바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짧은 멘트 남기면서 다음에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가면 돼요? 네, 가시면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